지난 영상에서 회피형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진단을 해보시면서 본인이 회피형인지 파악을 하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도 계속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서 거기에서 이 회피형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회피형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본인이 회피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회피형 인간에서 스스로 탈출하는 방법,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회피형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두 가지의 갈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애착 혹은 애착 억압,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애착을 하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걸 또 억압하려는 이 양가 감정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피형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친해지고 싶고 사랑을 주고받고 싶고 애정을 느끼고 싶죠. 하지만 애착을 형성을 하고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자동으로 이 사랑하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 버튼이 동시에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가 체크리스트로 간단하게 하자면, 나도 모르게 도망치고 싶다, 혹은 사귀자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정이 뚝 떨어진다, 친밀한 관계가 숨 막힐 듯이 답답해진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자꾸 안 좋아진다, 연애도 진전이 되지 않는다, 그저 내 연애가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든다, 혹은 상대방이 미숙하고 애정결핍이라는 생각이 든다, 상대가 나의 자신만의 공간과 영역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여기에서 최소 5개 이상이면 회피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도 계속 진단이 나오니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 링크를 갖고 진단을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상대방 잘못이야, 그래서 멀어졌다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내가 회피형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존의 역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의존할 때 사람은 가장 독립적이다.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의존을 할 수도 있고 의존을 받을 수도 있고 기대기도 하고 기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게 관계예요. 그래서 이 의존을 하지 못하는 인간은 오히려 사람들과 더 독립적으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의존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회피형일 때 회피형 인간에서 스스로 탈출하는 방법, 첫 번째, 애착과 억압의 두 가지 버튼을 찾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내 문제점의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모든 심리적인 문제의 출발점 그리고 해결점은요, 곧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만 해도요, 인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회피형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가 도망가고 싶은 이유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인이든 썸남이든 썸녀든 매력적으로 보이던 사람이 가까워지니까 별로 정이 안 가고 정이 떨어지고 별로 매력적으로 안 느껴진다,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회피형이라는 뜻이에요. 애착과 함께 억압 버튼이 동시에 눌러졌기 때문인데요. 분명 멀었을 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가까워지니까 별로라고 느껴져. 이거는 억압 버튼이 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들었을 때는요, 가까운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밀어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단점만 찾고 있다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빨리 알아채셔야 합니다. 그러니 가까운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밀어내거나 헤어지자고 하지 마시고 그 감정을 그대로 갖고 가세요. 그러면서 무엇이 불편한 것인지를 자기 탐색을 하셔야 됩니다. 회피형일 때 회피형 인간에서 스스로 탈출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애인에게 안전지대를 만들어주세요. 회피형인 사람과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인들은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안정형인 사람하고 연애를 하더라도요, 내가 자꾸 벗어나고 싶고 멀어지고 싶고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계속 상대방한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꾸 나에게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상대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 밀어내고 상대방이 한 발 물러서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을 만드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까워지면 마음에 안 들고 멀어지면 멋있어 보이고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회피형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애인한테 안전지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애인에게 사랑하고 있다, 존중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같이 있는 게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 근데 나 너 되게 사랑하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라던가, 아니면 만날 때마다 안아준다던가, 만날 때마다 뽀뽀해준다던가,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던가, 이렇게 불편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나 회피형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네가 나를 멀리 느껴지면 네가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럼 내가 노력할게. 미리 나의 성향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인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혼자 있고 싶어. 근데 그거는 자기 탓은 아니야. 나 동굴 좀 들어갔다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지대, 즉 그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회피형일 때 회피형 인간에서 스스로 탈출하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안정형 애인을 만나세요. 회피형인 사람이 안정형을 만나면 훨씬 좋습니다. 회피형이 불안형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미칩니다. 회피형이 집착형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은 도망가고 한 명은 집착을 하는 굉장히 무서운 관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실 안정형은 누구라도 만나면 더 좋지만, 그래도 회피형이 좀 탈출을 하려면 안정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정형인 사람은 안정형이 무슨 죄냐, 왜 회피형을 만나서 그 고통을 받아야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회피형도 스스로 회피형을 혼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회피형이다, 근데 그 스스로 그 회피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피형이 불안형을 만나거나 회피형이 회피형을 만나거나 이러면 정말 불행해져요. 그래서 불안형은 분노, 집착, 협박, 질투, 애원, 막 정말 나랑 꼭 만나야 돼 라든지, 그 집착하고, 그리고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이렇게 회피형을 잡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정말 집착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막 자살 시도를 한다거나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피형들은 불안형들을 만나면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안정형을 만났을 때 비로소 안정형이 왜 안정형인가를 보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안정형의 행동이 불편할지라도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보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회피형일 때 회피형 인간에서 스스로 탈출하는 방법 네 번째는요, 상대방의 장점을 찾으세요. 회피형은 상대와 친밀해지면 단점만 자꾸 무의식적으로 찾게 되고, 멀어지면 자꾸 장점만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회피형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애인의 장점을 매일 5개씩 찾으세요. 그래서 너는 이게 장점이야, 너는 이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로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고, 스스로 저 사람 이게 장점이지, 자꾸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연습을 할수록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애인하고 함께 있는 시간에 얼마나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를 자꾸 의식적으로 되뇌이고, 그리고 기록하고 계속 생각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인을 사귀면서 좋았던 점, 애인의 장점을 종이에 계속 기록하면서 일기를 쓰시는 것도 훨씬 좋습니다. 자기가 회피형일 때 회피형 인간에서 스스로 탈출하는 방법 5번째 알려드릴게요. 전 여친, 전 남친 미화 작업을 그만하세요. 회피형의 가장 큰 문제는요, 헤어진 전 애인의 미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게 정말 좋았는데, 그 사람은 이게 장점이었는데, 이러면서 계속 떠올리는 거죠. 문제는 사귈 땐 단점만 보이고 헤어지면 장점만 보이는 이 회피형의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 뭐합니까? 다시 가까워지면 다시 밀어낼 텐데, 자꾸 단점만 보일 텐데, 그래서 자꾸 장점만 보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이미 헤어졌다면 그 사람의 미화 작업을 그만두셔야 돼요. 이건 역시 애착에서 억압 버튼이 자주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헤어진 전 애인도 회피형인 자기 자신 때문에 헤어지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람의 원래 갖고 있었던 장점을 그 당시에는 보지 못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자기가 만들어낸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피형일 때 회피형 인간에서 스스로 탈출하는 방법 6번째입니다. 세상에는 운명의 상대는 없다.
라는 걸 아세요. 머릿속으로 주문을 계속 외우셔야 돼요. 운명의 상대라는 건 없어요. 운명의 상대는 없어요. 인연이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되뇌이셔야 돼요. 회피형은 자기에게 딱 맞는 운명의 상대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하고 잘 안 맞는 것, 그리고 가까워지니까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 것, 멀어지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운명의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 또한 밀어내기를 하려고 하는 애착 억압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운명의 상대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나의 소울메이트는 세상에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관계는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단을 하시고 회피형이라는 사실을 파악을 하셨다면 그 회피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주변에 회피형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널리 다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진단도 하시고 그리고 벗어나는 방법도 배우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